묻다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취업이 가능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정보화학 관련 직무 담당자와 인문과학 분야의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문과학연구원은 생애진로 개발과 고용 서비스 전략, 청년 고용 등의 업무별로 사원을 선발 중이고요. 정보화 관련 직무 담당자는 웹사이트 개발과 시스템 운영 분야의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고요. 원서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NCS 기반의 일반직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산업기술 R&D 지원 분야, 전산관리, 경영관리입니다. 전형은 장애인 전형과 일반 전형, 시간 선택제 전형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분야별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학력과 연령은 제한이 없고요. 올해 졸업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채용 정보입니다. 전남에 위치한 종곡기술원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을 수행하고 학습장애 시설물 유지와 관리 업무, 또 서식지 관리 및 야생동물 구조 업무를 담당할 신입 및 경력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고요. 7월 4일까지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고객 지원팀과 비상진료팀의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 업무와 방사선 비상진료 교육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응시 자격과 제출 서류는 해당 부서와 직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보호 대상자와 장애인은 단계별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좀 사용해서 쓰고 이런 건 좀 피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친구들이 알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구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은요. 일단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 뭐 흑백 논리가 갈리는 혹은 뭐 정치적, 종교적 이런 사회적인 거. 절대 피해야죠. 뭐, 예,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독실한 기독교로서 이런 거 쓰면 물론 기독교 완전한 기독교의 사람은 써도 상관은 없지만 회사가 불교재단이고. 예, 만약에 알고 봤더니 불교재단이야. 예. 와, 수도 얘는 있죠. 의외성으로 뽑힐 수는 있죠. 자,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네. 굳이 이슈가 될 만한 쓸 논쟁거리가 필요는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정치적 이야기 쓰면 더 큰일 나고요. 아, 예, 좀 그렇죠. 사회적인 이슈, 요즘 뭐 여성, 남성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그런 예. 것도 웬만하면 사회적 이슈는 피하는 게 좋고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전 얘기 막 초등학교 유치원 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유치원 때 거 왜 쓰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솔직히. 근데 아주 큰 사건이 아니면 엄청 그렇죠? 그죠? 예. 엄청 큰 난 유치원 때부터 천자문을 외웠다 이런 거면은 괜찮죠. 근데 유치원 때 거 말고 이런 최소한 중학교 1학년 최소 제 기준이에요. 애들한테 강의할 때 최소 중1 때 사례부터 작성을 해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난 너무 학생답지 않았던 사례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좀 이런 간혹가다 있습니다. 나는 뭐 폭주, 뭐 아이고, 오토바이, 아이고. 혹은 뭐 그냥 정말 학생답지 않았던 뭐 흡연을 했었는데 이제는 피지 않는다. 그런 굳이. 고쌤 보셨어요? 그런 자소서 사례? 본 적 있어요? 난 봤거든. 예, 있죠. 가면 학교 가면 있죠. 꽤 있어요. 뭐 나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우두머리를 차지했으면 뭐 이런 거 우두머리라는 말이 고등학생 때 나온 걸 나는 이거 누가 첨삭해줘?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우두머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우두머리를 했대요. 그 누구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까지. 근데 만약 쓴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복불복일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흡연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 흡연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계기로 끊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좀 애가 인성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너무 디테일하게 과거에 어땠다 쓰진 말고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약간의 비행적인 방황. 행동을 네. 했습니다. 방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돌려서 쓰는 거 이런 건 좀 추천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좀 어느 정도 둥글둥글하게 네, 쓰는 게 둥글둥글하게. 좋다. 네. 예, 자 다음 부분이 이제 장단점인데요. 이거 뭐 장점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문제는 안 되는데 단점이 문제예요. 이거 뭐 치명적인 단점을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한번 했던 내용, 예. 한번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치명적인 거. 그리고 우선 장점과 단점 비율은 두 개를 굳이 꼭 써야 되냐? 그러면은 뭐 7대 3으로 하지만 두 개 다 안 써도 돼요. 장단점을 보통 이게 장단점을 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장점만 써도 돼요. 어. 단점을 써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장단점을 쓰라고 했으면은 장점만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런 말해요. 사실 장점이 없는데요. 대부분 그래요. 자소서 강의 가서 한 20명 앉아 있잖아요. 장점을 써보세요. 이렇게 단어를 써보라고 하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 뭐니? 이름 물어본 다음에 뭐 서연이면 그러면 다 친구잖아요. 예. 그러면 서연이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반한테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예. 네, 그럼 금방 나와요. 쟤는 뭘 잘해요, 쟤는 뭘 잘해요, 쟤는 뭘 잘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어요. 네. 이제 드로우 아웃사이드 미라고 뭐냐면 자신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그리기 하는데 이게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오. 친구들한테 얼굴을 그리게 하고 그 아래다가 친구의 장점을 써주는 거예요. 예. 이거를 롤링 페이퍼 해보셨죠? 예. 롤링 페이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쓰잖아요. 뭐 친하게 지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항목을 정해놔요. 잘하는 거, 그다음에 첫인상, 형용사를 적어놓은 다음에 그 친구를 돌려주는 거예요. 한 반을 쭉. 그러면은 친구들이 보는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단어 중에 그러면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니? 하고 물어봐요.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쉽게 찾아요. 또는 단점을 더 잘 나와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되게 친한 애들이 단점을 써봐라. 그럼 단점은 한 100개 나와요. 엄청 많이 써요. 단점을 막 써요.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냐? 단점은 쉽게 말하면 아직 발전되지 않은 장점이거든요. 예. 학생의 단점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줘요. 강사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단어로 다 바꿔줘요. 바꿔주면 장점이 쫙 많아집니다. 그럼 그 중에서 네가 골라라. 그래서 이거를 일과 직무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장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거는 프로그램 해보면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할 때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랑 하면 더 편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이죠. 단점은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렸죠. 디자인고에서 그림을 못 그린다.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죠. 너의 단점이 뭐니? 면접 때 물어본 거예요. 단점이 뭐니?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디자인 건데. 디자인고인데 예. 그래서 제가 모의 면접을 중지하고 이건 정말 최악이다. 이건 안 된다. 뭐냐? 크리티컬 하잖아요. 자, 디자인고에 뭘 못하면 괜찮을까요? 뭘 못하면? 엑셀. 엑셀 못한다. 사무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입사할 때까지 뭐 커말 이거까지 따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잠도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잠이 단점이다. 잠이 많다. 잠이 단점 괜찮아요. 잠이 단점인데 극복을 어떻게 해서 극복이 안 돼요. 잠은 극복이 원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면은 친구들이 대부분 자격증을 딴 게 있어요. 네. 특성화고는. 그럼 자격증을 하나 딱 얘기를 해요. 이 자격증을 준비 기간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이 많은 게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잠을 줄이면서도 그 목표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이 가능한 걸 해야지 말도 안 되게 그런 크리티컬한 걸 해버리면 그래서 강쌤 그때 얘기한 거잖아요. 세계학. 그때 얘기한 거예요. 아, 세계학. 세계학. 강쌤이 그래서 전자 일을 못하듯이 그렇게 크리티컬한 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못하진 않지 형님. 못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항상 아까 플러스 알파. 그럼 이걸 내가 보완을 하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걸 적어주면 아주 좋죠. 알겠어요. 네. 저도 예전에 장단점 쓰라고 했을 어떻게 때 썼어요?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단점만 썼어요. 단점만 써서 그 단점을 극복해서 지금은 저의 최고의 장점이 됐습니다로 단점이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성격이 급하다. 예, 급한 성격 때문에 뭐 몇 번 일을 그르칠 뻔하고 해서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스스로 체크를 하고 꼼꼼하게 하고 해서 지금은 저의 그 점이 아주 꼼꼼하고 야무진 면으로 변했다라고 지금? 못 믿으시겠지만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런 그러게, 부분이.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했는데 넘어가죠. 자, 네네네, 그래서 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이게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가 요즘은 또 팩트체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들통이 나서 합격이 취소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 그 학력을 속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대졸인데 고졸로 속였다가 많죠. 뭐 어디 큰 기업에 들어갔었는데 맞아요. 또는 공무원이 됐는데 불합격 당하고 또 뭐 법적으로 뭐 간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일단 자소서는 근데 사실 좀 이력서는 완전 사실이고 자소서는 좀 꾸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 인사 담당자가.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꾸밀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무조건 가차없이 탈락이죠. 일단 면접관이 딱 자소서를 보고 얘 괜찮네, 뽑아봤습니다. 근데 뽑아봤더니 야, 역시 머리 한편에는 괜찮네 했는데 이게 고등학생한테 나올 만한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면접을 봤더니 역시는 역시네. 티가 나네. 네, 역시네. 그러니까 좀 배수별로 뽑는 게 아닐까요, 사람들을? 야, 괜찮은 애 뽑아봤어. 근데 머리 한켠에는 아닌 것 같은데 봤더니 역시나. 그랬구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속이면 안 되고요. 뭐 꾸미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24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 반이 26명이었는데 뭐 이 정도까지 괜찮죠. 근데 너무 결정적인 거는 좀 속이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자소서 대필도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대필. 많죠.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사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학생이 맡긴 것까지 전 얘기를 들었고, 근데 대필은요, 그 작성하는 사람이 그 학생의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학생이랑 같이 평생 살아온 부모님도 그 학생 가치는 쓰지 못할 겁니다. 그럼요. 근데 면접관들이 딱 보고 얘 괜찮네 불렀는데, 면접관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친구의 글 쓰는 스타일과 말의 스타일, 이게 매칭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떨어지니까 네. 자, 그래서 서류에서는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면접에서는 충분히 걸려질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 너무 결정적인 건 속이지 말고 정말 솔직한 건 솔직하게끔. 근데 너무 솔직하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좀 약간 긍정적으로 바꿔서 긍정적으로 미화시켜서 쓰는 건 좋다. 네, 네.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짓말은요 반드시 티가 납니다. 엄청 티나죠. 어떻게든 티가 나고 아까 승우 쌤이 뭐 24명을 26명 정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네. 그것도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쓰면 그 본인이 면접에 임할 때 그 불안해하는 게 어른들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쓰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또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이제 연결해서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서랑 면접이랑 연장성산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 똑같은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으면 당당히 가서 그냥 내 이름이랑 학교만 얘기해도 돼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면은 자소서는 어떻게 넘어가지만 면접에 너무 티가 나요, 친구들은. 네. 그러니까 모의 면접만 봐도 티가 나요. 모의 면접 때 그 구조화가 되어 있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 상황과 태스크와 그러니까 액션 때 걸려요. 자, 액션을 어떻게 했니라고 딱 물어봤을 때 그냥 티가 나거든요. 네. 안 한 게.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나온 거는 뭐냐면 이거죠. 봉사활동 뭐 300시간. 이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네. 이게 봉사활동이 교내 뭐 청소하는 300시간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하는 거. 자격증이 근데 누구나 따는, 학교 누구나 다 따는 자격증이에요. 그거 말고 그래도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지만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자신만이 한 봉사활동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례로 하나 뽑아서 스타맵으로 풀어야지 누가 다 하는 것처럼 봉사활동 300시간 했다. 그러니까 사례를 열거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열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자소서가 온다. 첨삭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글 씁니다. 다시 쫙 그냥 아예 거요. 그다음 아래 첨삭 한 줄 써요. 사례 열거 X. 자소서 뭐 있습니다. 아니 뭐 자격증 뭐 있습니다. 봉사 뭐 있습니다. 경험 뭐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읽지도 않아요. 바로 X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거 좀 사례 열거하는 것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만의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야 합격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실제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스타맵 기법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기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쓸 때 이게 좀 적용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자기소개서를 계속 많이 써야지. 이게 노하우를 알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계속 써봐야 이럴 땐 이걸 할 수 있구나. 예. 이럴 땐 요게 써있구나. 이런 요령이 생기는 거지. 그냥 정석도 없고 그냥 잔머리만 쓰면요, 이거는 요령입니다. 요령. 이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 많이 써보는 거.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완벽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너 자소서 써야지. 힘들어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일단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직업 방송 처음에 그 섭외 고쌤을 소개를 통해서 했는데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케이스 좀 이건 지금은 좀 야망이 점점 더 커지셔서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써보세요. 일단 한번 쭉 처음부터. 근데 써보다가 막히잖아요. 멈추지 말고요. 맞춤법, 뭐 띄어쓰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써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서 강사님한테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만큼 썼는데 첨삭 부탁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또 첨삭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들어가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보겠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써보고 그 이제 어느 정도 손에 붙으면 그때 이제 기법 같은 그쵸. 것들을 한번 조금씩 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자소서 가운데요. 평가하는 기업마다 어떤 기준점이 있을 텐데요. 고쌤도 과거에 인사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회사 내부에 이 기준 같은 게 좀 따로 있습니까? 회사 내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대기업들은 그 자체의 프로세스를 다 개발을 하는 거라서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건 항상 그거예요. 아까 자소서를 했을 때 뭐 하나 좀 첨부하자면 보통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책의 앞에만 까마거든요. 수학의 정석은 네, 일과만, 앞에만 까맣잖아요. 칠판만 까맣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걸 못 풀더라도 끝까지 해서 가요. 그리고 다시 채워가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중에 채워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액션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 레벨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액션 레벨을 이제 5단계로 좀 구분을 하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수동적 액션이에요.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어도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건 그냥 1점이에요. 시켜서 한 거야. 너무 좋은 경험이야. 하지만 1점. 그리고 자, 누가 시켰어요. 근데 이거 시킨 걸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네. 2점이에요. 누가 시킨 걸 열심히 했을 그렇죠. 때. 3점은 뭐냐? 누가 시켰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나의 역량이 막 드러났어. 잘했어. 와, 너무 잘했어. 예. 3점이에요. 근데 4번은 뭐냐면 이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뭘 찾은 거예요. 내가 찾아서 알아서? 네. 독특한 방식으로 액션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보통 선생님이 이거야. 너는 학생회장, 자 우리 반에 반장을 임명을 했어. 너는 30분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지도해. 그렇게 해봤더니 애가 잘 열심히 따라서 했어요. 네. 그리고 30분 일찍 나와서 애들한테 뭐 막 시키고 해서 그걸 1년이나 했어. 얼마나 착해요. 근데 이게 아니야. 자기는 반장도 아니야. 그냥 한 개 뭐 부장을 맡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영어 아니면은 뭐 직무에 관련된 어떤 부장을 맡았어요. 30분 본인이 일찍 나왔어요. 그냥 일찍 나와서 본인 나와서 칠판에 영어 단어를 10개 써놓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이런 애가 있었어요. 네. 10개 써놔요. 앞에다 이렇게 10개 써놔요. 자기 몰랐던 단어들을. 그럼 앞에 처음에 온 애들을 그걸 보는 거예요. 매일. 네. 그러면 1년 지났으면 다른 친구들도 공부가 같이 됐겠죠. 예. 그러면은 본인의 독특한 방식으로 액션했어요. 그럼 5점은 뭐냐면 자 했죠 액션을. 근데 이게 조직 문화의 형성이 파급이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월, 수, 금을 영어를 했으면은 다른 친구들은 뭐 화, 목을 직무에 관련된 네. 우리가 만약 회계 파트다. 그럼 회계 그 엑셀을 쓰잖아요. 엑셀 잘 써야 되니까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한 개의 함수를 써놔요. 퀴즈 함수를. 이게 어떤 함수인지 오늘 알아볼까요? 써놔. 간략한 설명만 써놔요. 매일같이. 그러면은 100개 이상의 함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파급이 된 거죠. 그걸 썼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5단계 레벨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사례가 아무리 조그마더라도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액션 레벨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좀 시키는 대로 해주시고 그렇죠. 좀 능동적으로 뭔가를 자기가 알아서 영향력을 이제 좀 파급시키고 이러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있죠. 네. 주번을 시켰어요. 주번을 시킨 거잖아요. 네. 자, 주번을 시키면 보통 칠판을 지우지 않아요, 잘. 네. 그러니까 칠판만 지웁니다. 그럼 칠판을 지우면 요즘에 지우개들이 이렇게 물먹이나 해서 가루나 무조건 지저분이 네,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뭘 했냐? 내가 능동적으로 자, 칠판을 주번을 했지만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요즘에 뭐가 제일 문제죠?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런 그 분필이나 그런 공기가 너무 안 좋다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칠판을 지우고 제가 주번을 담당했을 때 항상 그 통 있죠. 통을 쓰고 항상 깨끗이 치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저희 반은 다른 주번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반에 비해서 훨씬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써도 그런 아주 사소한 걸 쓰더라도 제가 인사 담당 잘하면 그런 친구를 뽑지. 야, 너 반장을 잘했어. 이건 안 뽑는다는 거죠.
아주 네. 사소한 것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아주 내가 상관없습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했던 기억들을 한번 끄집어내는 것도 네.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현장에서 쌤들도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언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좀 공통적으로 자소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어려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 표현력 같은 거 있잖아요. 어휘 같은 네, 그런 거. 아이들이 물론 뭐 인문계 고등학교랑 특성화 고등학교랑 교육 방식이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또 인문계고 애들은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그런 학습도 있을 거고 하지만 네. 특성화 실습 위주니까 이런 표현력 같은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소서 작성 중에 자기들은 나는 경험이 없다. 난 별 사건도 없었다. 나는 그냥 탄탄대로 달려왔다. 난 그리고 과거가 기억이 안 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과거가 왜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죠. 근데 저희가 과거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네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네.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 오늘이 올 때까지 포트폴리오 얘기를 한 47,0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학생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많이 하는 실수? 당연한 걸 당연하게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을 2개를 취득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거 고등학생들,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자격증 중에 뭐 상대적인 거지만 대부분 쉽다고 생각하는 거. ITQ 자격증.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거를 총 A를 다 딴 것도 아니야. B나 C를 땄어. 그러고서 전 자격증을 땄는데 7.8개의 도전 정신으로 해서 8번 만에 취득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이 친구한테는 대단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 쓰지 마라.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는 좀 피하자. 네, 좀 피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쌤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이 보셨어요? 네, 자소서 가면은 정말 다 어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워하는 건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발견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어떤 거냐면 문장을 구성할 때가 스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최악이에요. 제가 본 최악의 자소서 강의는 자소서 작성을 보여줘요. 베끼게 합니다. 저 몇 번 봤어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네, 되게 많아요. 그 강의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학교에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합격한 애들 자소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합격한 애들은 스타 구조로 짜져 있어요. 자소서를. 그러면은 STAR로 다 항목을 쪼개달라고 문장을 다 쪼개요. 그러면 100명이 졸업했으면 S 문장이 100개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직무가 똑같잖아요. 그럼 100개 문장을 똑같이 주지 말고 100개 문장을 약간 정형화시킬 수 있어요. 단어들은 가로를 해놓고 그다음에 명사들은 가로를 빼놓고 문장을 100개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애들한테 STAR에 기본 문장을 100개씩을 줄 수 있어요. 애들한테. 거기서 네 색깔에 가장 비슷한 문장을 골라서 우선 써놓는 거죠. S에 한 문장 쓰고 T에 한 문장 쓰고 A에 한 문장 쓰고 R에 한 문장 써놔요. 그리고 본인의 했던 경험들 단어를 채워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베끼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이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손을 떼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몇 번 써보면 구조가 우선 몸에 익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대로 몇 번 써보면 자기만의 색깔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이 안 된다면 학교에서도 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합격 자소서를 보고 베끼게 하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이건 정말 그거는 정말 너무 천편일률적인 자소서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거는 정말 최악.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해서 첫 시간 한번 함께 해봤잖아요. 앞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다음 주에도 지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2시간 하기로 했는데 3시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승우 쌤, 고정필 쌤과 함께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 위한 진로 수업 함께 해봤습니다. 쌤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